네, 1월 24일 멤버십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4만 달러 주변에서 자리를 하면서 그래도 4만 달러 돌파 테스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의 반등 모멘텀이 아주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포착되고 있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 분석가들이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런 점들 견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지금 단계에서 어쨌든 지금 최근에 로컬탑 49,000달러에서 저항을 받고 20% 정도 빠져준 상황인데, 사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강세장의 국면에서 3, 40% 정도 급등 뒤에 그 정도 조정이 나오는 게 그렇게 또 이례적이거나 특이한 상황은 아니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라고 해도 이상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만 달러 돌파 테스트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 그래도 지금 ETF 이슈의 어떤 힘이라는 게 시장을 받쳐주고 있구나, 뭐 이런 점도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관건은 이런 거죠. 과연 20% 수준에서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사이드 횡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박스권에서 펌프와 덤프가 살짝 살짝 나와주는 사이드 횡보 양상, 그때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알트들로 자금이 유입이 되고 그렇게 알트 시즌이 펑펑펑펑 나와줄 것인가, 그게 하나의 가능성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3, 40% 정도 요럴 때 그랬던 것처럼, 네, 요럴 때 그랬던 것처럼, 요럴 때 그랬던 것처럼 3, 40% 정도 추가로 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3만 달러에서 3만 5천 달러 구간까지 조정 가능성을 의미하는 건데, 그런 상황까지 보여주게 될지, 이 두 가지 중에 어디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쏠릴지가 지금 단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됐다, 뭐 이렇게 조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15% 정도 조정 이후에 반등한 적도 있고, 뭐 한 23%, 6%, 20%뭐 이런 정도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꼭 40%를 빠져야 된다 이런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워낙 급격한 랠리가 이어져 왔던 지난 하반기부터 이 상황만 보더라도 조금 더 빠져도 이상하진 않겠다. 다만 안 빠지고 이 정도에서 이제 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재료들이 또 대기하고 있으니까, 특히 반감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사이드 횡보 정도 하다가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그런 방향성이 되기를 좀 바라고는 있는데, 또 마켓 메이커들, 시장 조성자인지 시장 조작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핸들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세력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잖아요. 다만 우리는 과거의 역사적인 반복성 내지는 차트의 기술적인 흐름,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느 방향이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지금 상황이 아주 나쁜 건 아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알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비트코인 주간 차트예요. 주간 차트에서 만약에 이번 주 종가가 38,000달러 아래에서 확인이 된다라면 이 33,000달러 지지라인까지도 후퇴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먼저 이 평행 채널의 하한선 지지라인이고 동시에 피보나치 0.5까지 되돌림하는 구간이고, 동시에 50주 단순 이동 평균이 교차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까지 38,000달러 아래에서 종가 마감이 되고 33,000달러까지 리테스트가 진행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여기 엄청 빡센 지지라인이야, 여기선 지지 받아줄 거야,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얼추 이제 한 35% 정도의 조정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이제 조금 지지받고 살짝 올라가 주면서 사이드 횡보 하면서 반감기까지 한 3월 중순까지 그 정도 흐름만 나와줘도 땡큐죠. 예, 좀 저는 그런 식의 상황이 좀 펼쳐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건 좀 한번 바라보면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젤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 비트코인 역사에 있어서 최고 상승 촉매제는 반감기다. 이 반감기가 다가온다라는 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반감기 때마다 꽤나 어마어마하게 괜찮은 수익률을 확인을 해줬는데 이번에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 반감기 랠리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란 얘기를 하는 거고, 반감기 지나고 요랬던 것처럼 2020년 반감기 지나고 2021년 이게 4월인가 5월인가 그러고 이게 11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반감기 지나고 나서 내년 하반기쯤 10월 전후 시점에서 의미 있는 고점이 만들어질 가능성.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반감기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없었고 지금은 있는 거. ETF 이슈가 있잖아요. 지금 ETF가 승인이 됐고 기관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감기의 패턴을 따르다라기보다 조금 더 올타임 하이가 신고가가 조금 더 일찍 달성될 가능성. 그래서 사실 요즘에 그런 얘기하는 분석가들 많잖아요. 6만 9천 달러 돌파는 올해 안에 연내 가능하고 정말 내년에는 20만 달러 주변에서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 그렇게 조금 전폭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지금의 시장 상황을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 조금 뭐 그렇게 무덤덤하게 견뎌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핸들링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6년도와 2023년도를 비교를 했는데 어쩜 이렇게 똑같나 싶을 정도의 좀 깜짝 놀랐거든요. 똑같아요, 흐름이.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패닉셀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구간은 좀만 있어 봐. 여기서 반감기 지나고 나면 이렇게 된다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서 사실 지금 어떻게 대응할지는 물론 개인의 판단이지만 너무 2016년도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지금까지는 반감기 직전까지의 흐름이 너무 패턴적으로 유사해가지고 거의 뭐 복분 느낌이잖아요 이게.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이 박스권 하단에 도달을 했는데 지금은 바이 더 딥 더 담아야 될 시간이다. 그런데 물론 아직 더 매수할 수 있는 저점이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레인지 로우가 33,000달러 부분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받고 갈 수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고 레인지 하이는 52,000달러, 51,200달러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크립토 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아래에서 조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지. 한두 달 안에 비트코인은 3만 달러 초반까지 더 큰 하락이 나올 거라고 나는 예상을 하고 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반감기 랠리가 진행될 거라는 거죠. 그 말은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사이클이 여전히 통제권 안에 있어. 이 얘기는 지금 반감기 직전에 한 번 더 빠져주고 바닥 테스트를 더 명확하게 해주고 반감기 앞두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반감기 랠리가 시작될 거야. 이런 의미, 맥락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사이클이 여전히 통제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잘 가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건 이제 RSI 상황과 비교를 해서 나름의 근거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닥터 프라핏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 조정을 겪으면서 일단 첫 번째 목표는 달성이 됐다. 사이드 횡보 그리고 펌프와 덤프의 반복 이런 것들이 벌어지기 전에 한 번 더 급락이 나올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인내심이야. 왜냐? 그렇게 급락 나와도 반등할 거니까 어디까지?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향해서 나아갈 거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표는 정해져 있고 그 과정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니까 중요한 건 인내심, 페이션스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레한드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얘기를 거의 매일같이 지금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제 비트코인은 28,000달러에서 3만 달러 구간에 도달을 하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은 작년 10월인가 11월부터 비트코인이 49,000달러까지 찍고 3만 달러 주변까지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2024년 올해 안에 12만 달러에서 15만 달러까지 도달할 거야 이렇게 굉장히 전폭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닥터 프라핏이랑 지금 뭐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숫자적으로만 누가 좀 더 구체적이고 누가 좀 더 전폭적이냐 요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상 큰 차이 없다 뭐 이렇게 조금 바라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젤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지금 계속 장기적인 전망을 잘 따르고 있어. 여기서 지금 조정받다가 해빙 이벤트, 반감비 이벤트 잘 지나면서 48,000달러만 이렇게 툭 하고 올라서 주면은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여기까지 굉장히 빠르게 나아가게 될 거야. 여기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게임에서 진짜 이 게임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은 인내심이야. 그러니까 인내심. 이건 지금 당연한 과정인 거고 인내심만 있으면 돼.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 분석가들의 다양한 분석과 전망들을 교집합을 좀 찾아보자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20% 수준에서 조정이 마무리될 수도 있고 3, 40% 정도 좀 더 깊게, 그러니까 알레한드로처럼 28,000달러 구간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가는 길은 험난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올타임 하이 할 거야. 뭐 내년 하반기에 새로운 신고가를 만들어낸다, 아니면 올해 12만 달러에서 15만 달러 도달한다,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반감기 랠리를 선보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은 다른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뭐다? 인내심이다. 뭐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죠. 이거는 비트코인 채굴 기업의 누적 매출액이 지금 600억 달러를 육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크인베스트의 이제 분석가죠, 야신 엘만드라가 얘기한 건데, 10년 전에 비트코인 채굴은 취미였지만 이제 채굴 기업들은 연간 매출을 보면 글로벌 기업들보다 높다. 지금 뭐 스포티파이, 이베이, 헤르메스, 뭐 치폴레, 헤르츠, 힐튼 보다 다 앞서고 있어요, 채굴 기업들이. 그래서 비트코인의 규모와 성장세는 이제 과소평가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되게 산업적으로도 잘 세팅이 되고 있다라는 거, 단기적인 시세만 흔들리고 있는 거지 이런 인더스트리의 어떤 경쟁력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굉장히 훌륭한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비트YG의 CIO 매트 호건은 지금 이번에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번 조정은 ETF가 주저하는 매도세가 아니야. ETF 출시 전에 시장이 과열됐었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과열이 되면서 장기적인 영향력, 이걸 과소평가하고 있을 뿐이지 ETF가 지금 주도하는 단기 매도세는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매도세를 놓고 말들은 많아요. 뭐 GBTC 때문이다, ETF 때문은 아니다, 파생 상품 시장에서 발생한 일이다, FTX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고, 이제 또 한 방 올 거 있잖아요. 마운트 곡스에서 뭐 두 달 안에 비트코인 20만 개 지금 락업 해제될 수 있는 건데, 20만 개면은 이게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보유한 물량보다 많은 거예요. 엄청 큰 물량 폭탄이 될 수 있는 건데,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더라도 한번 시장이 소화를 할 걸로 예고가 된 이슈고, 지금 단계 재밌잖아요. 누군가는 던지고 있는데 누군가는 매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엄청 빡세게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GBTC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전체 GBTC 주식의 13%가 순유출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임스 세이퍼트 같은 경우에는 이탈률을 보면은 한 20에서 35% 정도, 지금보다 한 2배, 많게는 3배 좀 안 되게 더 빠질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빠져나간 게 한 26억 달러라고 하면은 얼추 한 50억 달러 안팎으로 GBTC의 순유출액이 될 거라는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얼추 JP모건이 예측을 했던 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여기에 조금 중간에 껴있는 액수여서 아직 GBTC 매도세는 끝나지 않았다,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어느 정도 2배에서 3배 정도, 액수로는 한 5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 총액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 특히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FTX가 보유하고 있던 GBTC 물량 2,200만 주를 매각을 했습니다. 9억 달러 수준, 귀엽죠? 그래서 뭐 이 정도 지금 매도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GBTC가 지금 한 일주일 7거래일 동안 보여줬던 GBTC 매도 압력의 일부가 지금 해소가 됐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요인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인베스트 앤서스 같은 경우에는 굿뉴스와 배드뉴스, 굿뉴스 3개, 배드뉴스 2개를 정리를 했는데, 배드뉴스 첫 번째는 그레이스케일이 엄청난 비트코인을 처분한 게 확인이 되고 있고, 8일 연속 GBTC가 코인베이스에 18,500개 비트코인을 추가로 전송한 거, 이게 지금 배드뉴스 2가지. 굿뉴스는 FTX가 GBTC를 모두 처분했다라는 거 앞서 살펴봤죠. 9억 달러 수준. 그리고 11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이 순유입되고 있다. 어디에? ETF 새로운 9개 상품에. 그 다음에 FBTC,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성장세가 IBTC, 블랙록의 현물 ETF보다 빠른 상황, 속도가 더 지금 빠른 상황도 포착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괴물 둘의 경쟁이 엄청 더 치열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만큼 시장이 조금 더 뜨거워질 수 있다라는 거, 특히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이렇게 아주 작정하고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이 시장이 앞으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건지, 그거를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주목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겠죠.